자, 149쪽에 쌤 다 불러줄게. 자, 1번에 OOX, 자, 2번에 E, 3번에 XOX. 그 다음에 151쪽, 자, 1번에 OXX, 2번에 3, 4. 아이고, 준서가 하지 마라. 하지 마. 초등학교 1학년들이 하는 거 하고 있는. 숙제 안 했으면 집에서 풀어서 네가 스스로 챙겨해. 그렇게 체크해 보면 니는 했는 줄 알고, 니는 그 파트를 잘하는 줄 알고 너무 바쁜다. 1번에 3, 2번에 4, 3번에 1, 4번에 4, 5번에 2, 6번에 2, 7번에 2, 8번에 효수인 걸 기호로 쓰라 그랬으니까 B 쓰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쓰면 됩니다. 반응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 9번에 3, 그 다음 10번에 단백질, 그 다음 11번에 효소의 특성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효소는 뭐 입체 구조에 맞는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입체 구조에 맞는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그럼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12에 5, 13에 5, 14에 4, 1등급 도전하기 1번에 3, 2번에 2, 3번에 4, 4번에 2. 자, 틀린 거 수정하자. 저 뒤에 거 정보의 흐름은 숙제 안 하네. 이거는 문제 안 되겠어. 그거 마무리해. 그다음에 3번에 4번, 4번 2번, 2, 3번에 5번, 5, 1등급 도전 2번이 2. 다 끝났나? 불러도 되지? 아, 뒤로 가자, 뒤로. 자, 뒤에 보면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 요걸 갖다가 선생님이 그때 노트 필기는 다 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책 읽으면서 선생님 복습을 다시 한번 시켜줄게. 자, A 보니까 유전자와 단백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을 보니까 DNA와 유전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유전자가 있는 곳이 어디야? 이렇게 물으면 어디라고 대답할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유전자가 있는 곳은 DNA의 특정한 부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니? 자, 우리 전 시간에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림 별표 3개 때려놔라. 알겠지? 자, 이 유전자는요,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DNA의 특정한 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DNA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DNA가 있으면 한 요 정도 범위에 어떠한 유전자들이 있고, 또 이 정도 범위에 어떠한 유전자가 있거든. 그래서 유전자는 DNA의 특정한 부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요게 유전자가 있는 곳의 이름, 인트론, 그 다음에 없는 곳의 이름 또 외우고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시험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된다.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물의 형질을 결정, 줄쳐라 형질을 결정. 유전 정보는 세포 핵 속에 줄쳐라 DNA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니까 유전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줄쳐라 DNA의 특정 부위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자, 그림 보면 염색체 그림 이제 중상가 한번 물어보자. 이거 지금 염색체가 복제가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이 그림은 돼 있는 거지, 맞지? 우리 염색체 복제 어디서 합니까? 염색체 복제 어디서 해요? 간기에서 합니다. 간기 들어봤지? 간기 들어봤고 이제 학년이 더 올라가면 또 더 깊이 들어간다, 알겠지? 간기를 갖다가 어떻게 배우냐면 지원기, S기, G2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원기에서 하는 역할, S기에서 하는 역할, G2기에서 하는 역할 또 우리는 구분해서 외워야 돼. 그게 왜 시험에 나오니까 알겠지? 그래서 특히 우리는 간기 중에서도 나중에는 S기에서 DNA 복제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염색체가 보이는 시기가 언제야? 염색체는 언제 보입니까? 그치, 그다 적어. 분열기 때 관찰 이렇게 적어놔 책에다가. 분열기 때 우리가 염색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염색체를 풀어 헤치면 그 안에 염색사가 있는데 이 염색사를 갖다 자세히 쳐다보니까 동글동글한 거 보이지 맞지? 그만 이름이 뭐지? 동글동글한 거 이름? 단백질이지 맞지? 근데 그걸 쌤이 정확하게 단백질의 이름 알려줬지? 무슨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히스톤 단백질. 그 다음에 거기 줄 모양 이름이 뭐지? 줄 모양 아니 동글동글한 거 단백질. 그 다음 줄 모양은 DNA다 맞지? 맞나? 그래서 우리가 그 DNA하고 단백질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더노? 뉴클레오 솜이라고 그랬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줄 모양이 나타나 있어. 그걸 갖다 우리는 DNA를 하고 DNA 보니까 유전자 A, 그 다음 유전자 B 이렇게 돼 있지.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 읽어볼게. DNA는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핵 속에 있으며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응축되어서 염색체로 나타난다. 줄치세요.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줄쳐서 밑에 염색체. 쌤 아까 얘기해줬다. 그 다음에 한 분자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 셀 수 없습니다. 알겠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각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배웠어 이미. 이 유전 정보가 나중에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가 어디? 리보솜으로 가서 그 정보를 갖다 주지, 맞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갑니다. 유전자와 단백질 이래가지고 자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 줄치세요.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 그 유전 정보가 엄청나게 다양한 거 알지? 맞지? 거기에 따라서 뒤에 줄쳐라. 다양한 단백질 합성. 거기다 줄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그거 세 개를 갖다가 외워둘 수 있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저때 이 단백질을 갖다가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세 개를 갖다 알려주고 있지만 뭐였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잖아, 맞지? 그 20종류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 지금 멋대로 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된다 그랬고, 이 단백질의 구조에 따라서 뭐가? 그렇지. 단백질의 기능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기억나지? 이것처럼 방금 전에 우리가 줄쳤던 것도 외워야 됩니다.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이 유전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맞지?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다양한 단백질. 요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한 성질이 나온다. 쌤 이거 왜 이렇게? 소수는 출제됩니다. 출제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출제가 됐을 때 과학에서는요 정확한 단어들이 없으면 다 감점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문장으로 만드는데 이런 글자들이 배열이 안 돼 있으면 무조건 감점 들어갑니다. 자, 다음. 그래서 쌤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는 고의 중에서 한 놈은 선생님 저 객관식 한 개 틀렸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나중에 나와봐야 알잖아, 맞지? 객관식 한 개 틀렸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남학생이 여학생이 아니고 남학생인데 결과 나왔을 때 400원 받았을 거야. 서술형에서 감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 뭐 울산고등학교에 하나는 그때는 지금 너는 울산고를 처음 들어가잖아, 맞지? 지금 3학년 졸업하는 애 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때 과학 딱 3문제 나왔다 그랬지? 딱 3문제 나왔는데 전부 100% 서술형으로 출제됐어요. 33점, 33점, 34점. 딱 그렇게 배점이 나와 있었거든. 근데 걔가 34점짜리 하나 틀렸어. 그러면 걔가 그거 시험 딱 치고 그 다음에 뭐로 돌았었어? 정치로 돌았었다. 바로 이제 내신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갑니다. 2번에 보니까 지금 약간 줄 쳤던 거. 그 다음 그 밑에 그림 봐봐. 그림에 보니까 갈색 눈동자 유전자하고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가 각각 있어. 그랬을 때 갈색 눈동자 유전자는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요소를 만듭니다. 양이 많아.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많은 양의 멜라닌을 합성하지, 맞지? 그래서 갈색 눈동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갈색 눈동자 유전자라는 게 바로 이 유전 정보잖아, 맞지? 유전 정보. 거기에 따라서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 그게 바로 요거잖아, 맞지? 합성 효소를 갖다 만들었다. 그럼 그 합성 요소가 한 기능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 기능이 그 세 번째 그림에 있는 것처럼 많은 양의 멜라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갈색 눈동자, 요 갈색 눈동자의 형질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가 형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 3번. 유전자 이상과 유전질환 줄쳐서 거기에다 돌연변이라고 적어놔라, 알겠지? 우리가 유전자에 의해서 병이 나타나는 걸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쪽에 보니까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효소 결핍되거나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지 않아서 유전질환이 나타납니다. 근데 유전질환은 나중에 뒤에서 배워보게 될 거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B 유전 정보의 흐름. 그래서 1번에 생명 중심 원리 있지, 맞지? 왕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알겠지? 그래서 요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면 위에 거는 서술형으로 출제가 많이 되겠지만 시험 객관식으로 출제되면 요 밑에 거 요게 주로 일겠지, 맞지? 자, 생명 중심 원리가 뭐야? 그러면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를 거쳐 DNA에서 RNA로 가는 걸 우리 뭐라 그랬지? 전사. 집에 가서 복습 좀 하세요. 수업하면 당일날 복습해야 됩니다. 자, 전사고 그거를 거쳐 단백질로 전달해야 된다. 단백질로 전달되려고 그러면 무슨 과정이 있어야 돼? 번역 과정이 있어야 되지, 맞지? 자, 그거 원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밑에 딱 보니까 그림이 있습니다. DNA가 RNA로 되는 걸 전사 동그라미 쳐놓고 RNA가 단백질로 되는 걸 번역 동그라미 쳐놓고 오른쪽에 보니까 전사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쳐라.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핵속 줄 때 일어나라. 문제 풀 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번역 동그라미 쳐서 자, RNA의 유전 정보 줄 쳐서 뒤에 단백질 합성. RNA가 가져가지고 우리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러면 뭐 세포질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리보솜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가자. 유전 정보의 저장과 유전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이건 다 알고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염기는 줄치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건 이미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3염기 조합 동그라미 쳐서 작은 별표 하나 때리고 그 밑에 코돈 동그라미 쳐서 작은 별표 하나 때려라. 용어가 서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3염기 조합이 뭐야? 그러면 뒤에 줄쳐라. DNA에서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이 연속된 3개의 염기를 우리는 3염기 조합
쌤이 그때 영어로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코돈 뒤에 줄쳐라. RNA에서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하는 연속된 세 개의 염기 그걸 갖다 우리는 코돈이라 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지 말아. 알았지? 꼭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TAC 이렇게 적혀져 있네. 자, 그래서 우리가 TAC만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도 이거 DNA 거야, RNA 거야? DNA 거지. 이유는 T를 갖고 있잖아. RNA는 T가 없지 맞지? 그래서 이게 지금 DNA라는 사실을 갖다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DNA에서 연속된 세 개의 염기 이거 이름이 뭐라고? 그렇지. 3염기 조합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까만색으로 쓰지만 노트 필기에는 색깔 처리를 했을 거야. 알겠지? 파란색으로 썼던지 빨간색으로 썼던지 일단은 중요하니까 외워야 될 용어고 이거를 갖다가 전사를 갖다 한다 그랬지. 전사는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지? 핵 속에서. 그래서 RNA가 이걸 갖다가 복사를 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사 뜬다. 그러면 T는 뭐로 떠야 돼? A로 떠야 되지. A는 뭐라 떠야 돼? U 떠야 돼. C는 뭐 떠야 돼? 그렇지. 이렇게 떠야 되지 맞지. 그랬을 때 얘 지금 세 개의 요 염기 요거 이름을 뭐라 한다고? 코돈이라고 얘기한다. 반드시 구분 짓고. 그래서 RNA가 나가가지고 리보솜으로 가재 그 과정을 갖다 우리는 번역 이렇게 얘기하지 마지. 그래서 리보솜에서 우리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지정합니다. 아미노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아미노산을 갖다가 우리 혈액 안에 아미노산 많이 있잖아. 그걸 가져오는 거야. 알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그때 선생님 얘기했잖아.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음식물 속에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 하면 아미노산 다 분해돼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갖고 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유전 정보 그거 뭐 하는 지금.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대로 그대로 갈게. 코돈은 DNA에서 상보적으로 전사된 것으로서 출시자 64종류가 있다. 코돈 64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그때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노트 보면 이 64종 중에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는 몇 종류? 61종이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맞지?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뭐가 되는 거야? 종결 코돈이 되는 거야. 그렇지? 종결 코돈. 그래서 종결 코돈이 뭐냐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더 이상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지 마라. 이런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알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AUG라고 AUG. 그래서 이 AUG는요 아미노산 중에서 메사이오닌을 갖다가 지정하는 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 AUG가 용어는 알아둬야 될 게 게시코돈이에요. 게시코돈. 그래서 게시코돈이라는 거는 AUG가 나타났을 때부터 그때서부터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알았지? 그러다가 나중에 종결 코돈이 딱 나타나면 그 뒤로부터 단백질을 만들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잘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유전부호 체계의 공통성 동그라미 주세요. 공통성. 왜 공통성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뒤쪽에 좀 읽어볼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한다. 자, 줄쳐라.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줄치자.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봐봐.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만약에 UUU가 선생님 원래 코돈편을 외우는 거 아니야? UUU가 예를 들어서 아르지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르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갖다 지정을 합니다. 사람한테서. 근데 늘 세균 있지, 세균. 이 세균도 UUU는 아르지닌입니다. 알겠니? 만약에 호랑이 있지, 호랑이 같은 경우도 UUU는 아르지닌이에요. 그 말이다. 방금 전에 우리 줄 쳤던 게 알겠지?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사용한다. 오케이? 그 이유는 얘들이 전부 우리
공통조상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요즘은 중등 교과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발생학상의 증거, 화석학상의 증거, 너희들 중등부 책에서 혹시 사람이 꼬리뼈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운 적 있나? 없지?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꼬리뼈가 있어 없어? 있지 맞지? 근데 그게 이제 흔적으로만 남아있지. 고래 같은 경우는 다리가 있나 없나? 없지. 근데 그도 흔적으로 남아있지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흔적기관이다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공통조상에서부터 진화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든 뭐 세균이든 뭐 원숭이든 누구든 간에 처음 이 최초로 다 올라가면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다 파생된 거겠지 맞지? 그래서 너희들 우리 인간들도 보면요 이 처음에 이 새끼 요거 딱 엄마 뱃속에 처음에 있을 때 보면 아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아감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발달되지 않게끔 그냥 나중에 퇴화돼서 나타나지 않는 거고 일단 공통조상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 3번 유전 정보의 전달과 형질 발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전사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세 명 읽어볼게. 핵 속에 있는 DNA 이중 나선 중 한쪽 가닥의 염기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가 뉴클레오타이드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DNA와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갖는 RNA가 합성된다. 오른쪽 그림 딱 보니까 A는 U로 그 뒤에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G는 C, C는 G, T는 A 이렇게 상보적으로 전사됩니다. 번역은 전사된 RNA가 세포질로 나와 리보솜과 결합한 후에 RNA의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되어서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저번에 쌤이 그림도 다 그려줬는데 한 번만 더 쌤이 얘기를 해줄게. 자, 우리가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 속에 DNA 있겠지 맞지? DNA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 그런데 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얘를 갖다가 누가 RNA가 뭐를 하냐면 전사를 갖다 여기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맞지? 그러고 나서 전사를 떠고 나면 이 RNA가 바깥으로 나온다 맞지? 바깥으로 나와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리보솜에 간다 맞지? 리보솜으로 이렇게 가서 이 RNA가 여기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연결이 되게 되면 이 RNA는 엄청난 양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야가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맞지? 번역을 할 때 보면 AUG가 있는지를 갖다가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AUG가 쌤이 아까 게시 코돈이라 얘기를 했었지. 야가 게시 코돈이면서 메사이오닌을 지정해. 그러면 번역하다가 AUG가 딱 뜨면 혈액 속에 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메사이오닌 있지? 이 메사이오닌을 갖다 리보솜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메사이오닌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요 뒤에 또 그 유전 정보를 보면 뭐 아까 UUU가 아르지닌이라고 얘기했었지 맞지? 그럼 여기서 아르지닌이 번역이 되면 혈액 속에 들어있던 아르지닌을 또 이렇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아르지닌 왔겠지 맞지? 그래놓고 리보솜에서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메사이오닌하고 아르지닌하고 뭘 시켜야 돼요? 결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야? 펩타이드 결합이야. 이런 식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엄청나게 막 시켜. 엄청나게 이 아미노산 쭉쭉쭉쭉 계속 만들어. 그러다가 여기 보면 아까 종결 코돈 하는 게 있었지 맞지? 그래서 종결 코돈이 아까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게 딱 뜨면 더 이상 이제 만들지도 않습니다. 알았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번역 밑에 이제 형질 발현, 합성된 단백질이 특정 기능을 갖다가 수행해서 형질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쌤이 아까 설명을 다 했던 그림입니다. 1번, 2번, 3번 지금 포토콜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오늘은 요 단원까지 해서 문제 다 풀고 뒤에 산화 하나는 나가지 않습니다. 3월달 되면 책 바뀝니다. 알겠죠? 쌤이 그때 1등급 만들기라고 살 거라 그랬지 맞지? 1등급 만들기 요거 요거 살 거예요. 저 1등급 만들기만 다 끝나면
그것부터는 너희들 엄청나게 쌤 따라와야 된다. 못 따라오면 등급 안 나온다. 계속 막 선생님이 문제 복사해서 던지고 뭐 이거 복사해서 던지고 계속 던질 겁니다. 아셨나? 다 불러줄게. 자, 1번에 X555. 2번에 1번 기억 전사, 니은의 번역. 2번에 핵, 니은의 리보솜. 3번에 OOX입니다. 괜찮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자,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 잠깐 여기 보니까 유전자 이상과 유전 질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쌤이 유전 질환이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유전 질환의 특징 그래서 출처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우리는 유전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너희들 적혈구가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원반 모양이지. 이렇게 원반 모양이야 둥글둥글하게 혈관 속을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근데 연마가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남 모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남 모양으로 바뀌다가 나중에 이 혈관 속에서 이렇게 한 놈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알겠지? 그럼 한 놈이 바뀌면 다른 놈 같은 경우에 계속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러고 참고적으로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지? 산소 운반이지. 그래서 야가 이렇게 남 모양으로 바뀌어 버리면 산소 운반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도 상당히 작아지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산소 운반 못하면 뭐지? 빈혈. 알았지? 빈혈 걸리면 죽어 안 죽어? 빈혈 걸리면 죽는다. 왜 죽는 줄 아나? 빈혈이 뭐야? 이러면서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다가 머리 박아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래서 쌤도 저번에 요 학원 요 앞에 여기 계단 딱 올라오는 저 계단 있잖아. 저기에 걔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 선생님 평상시에 사무실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 책상에서 공부하면 저 앞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저기 유리 책상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막 하고 있다가 딱 쳐다봤는데 그 계단 거기 딱 우리 출입구 앞에 있잖아, 맞지? 거기 여학생 하나가 넘어져갖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있는 거야. 그냥 사람이 이제 누워져 있어. 누워져 있어갖고 그 보니까 나도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가지고 애가 정신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야? 난 그 생각도 안 나더라. 그럼 전화해갖고 뭐 119 불러야 돼. 그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럼 뭐 하게? 깨운다고 그랬대. 와,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 우리가 이 심정지가 왔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얘를 일단 바로 눕혔어. 바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심폐소생술 엄청나게 막 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딱 애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옆으로 돌려가지고 막 야야야 일어나 이렇게 하니까 애가 조금 있다 일어나더라. 일어났는데 그게 여학생이었거든.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이제 지가 쓰러질 때 이제 가방도 이제 옆으로 흐르트지고 옆에 책도 이렇게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지금 앉아 주섬주섬 이러고 야구 말도 안 하고 주섬주섬 이렇게 죽더라. 다 가방에 넣지만 가방도 가쁘는 거야. 그 나는 어이가 없었지 되게. 그래가지고 얘가 왜 그래도 고맙다는 얘기를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 뭐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요 위에 이제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선생님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고. 남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 내
지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이 그래서 걔 부모님 연락처를 빨리 얻었어야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걔 연락처를 부모님 연락처를 얻어서 부모님한테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 분명히 걔가 여기서 처음 썰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계속해서 반복됐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우연찮게 뭐 몇 번 썰어진 게 요 앞에서 썰어졌을 건데 근데 걔는 나중에 분명히 죽는다. 왜냐하면 잘못 썰어지면 무조건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부모가 항상 이렇게 챙겨주고 챙겨줘야 되는 거 부모가 당연히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걔는 끝까지 안 보더라. 내가 살려줬는데 한 번은 와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래서 빈혈이 걸리든가 안 그러면 요렇게 된 상황이면 혈관을 이제 막아버립니다. 혈관을 막으면 이제 여기 부풀어 오르겠지.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되니? 원래보다 혈관벽이 얇아지겠지. 얇아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니? 터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래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알겠지? 자, 근데 그 남모양 적혈구에 대해서 그 밑에 2번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2번을 갖다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이번에 네모안에 선생님 읽습니다. DNA나 RNA의 염기가 한 개만 바뀌더라도 유전 부호가 바뀌어서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러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봐봐. 그림 보면 우리가 정상인 놈은요. 거기에 DNA가 보니까 CTT입니다. CTT. 그럼 이 CTT를 갖다가 RNA가 전사를 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C는 T로 뜰 거고 T는 A로 뜰 거고 A로 뜨겠지. 맞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GAA가 지정하는 게 뭐를 갖다가 지정하냐면 도식이 안 나있네. 이게 원래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글루탐산을 지정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헤모글로빈 이걸 만들거든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지 맞지? 그래서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이제 남모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거기 보니까 CAT 이렇게 돼 있어요. C 유전자 하나가 요게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T라 그랬지. 그래서 요게 요거로 한 개만 바뀌었는데도 어떻게 되냐면 전사는 그대로 떠지겠지 맞지? 전사 뜨면 요게 G로 뜰 거고 A는 뭐로 떠요? U 뜨지. 그 다음에 T는 그대로 A 뜨지 맞지? 그러면 GUA라는 것도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발린이라는 그런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이 발린을 만들어 보면 그러면 남모양 적혈구가 된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남모양 적혈구나 이런 사람들 유전 질환들도 보면 전사 뜨고 다 합니다. 번역 뜨고 알겠지? 그렇지만 유전 암호에서 변화가 생겨버리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자들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은 나중에 공부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된다. 위로 다시 올라간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출처라 유전자 이상입니다. 유전자 이상.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 보니까 DNA 그림 있고 DNA에서 이상이 생기면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남모양 적혈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밑에 읽어볼게. 서로 달라붙는 특징이 있는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적혈구가 남모양으로 바뀝니다. 정상 보면 남모양 적혈구는 정상 적혈구에 비해서 일단 수명이 짧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진다. 그 결과 출처라 빈혈을 일으킨다. 그거 줄대로 놓고 모세혈관을 막아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신체 여러 기관에 손상을 입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페닐케톤요쯤 줄쳐라. 페닐케톤요 요또 뭐라니까 뭐하고 상관이 있겠나? 요 어디서 우리가 요라는 단어를 쓰지? 오줌 아니고 오줌? 자 보자. 우리가 우리 몸 속에서 페닐알라닌이라는 요것도 보면 우리 아미노산의 이름입니다. 이름 알겠지? 쌤이 아미노산 20종류 정도 있다고 그랬지 맞지? 그 20종류에 보면 쌤이 아까 알려줬던 뭐 메사이오닌도 아미노산 이름이고 알라닌, 발린 뭐 이런 거 다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이 우리 몸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타이로신이라는 요걸로 변형이 되어서 우리 몸에서 바꿔줘야 돼. 바꿔가지고 이게 배설이 돼야 돼. 몸 밖으로 나가야 돼. 알았지?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요거로 분해시키는 놈이 효소인데 이 효소에서 이상이 생겨요. 효소에서. 그럼 효소에서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는 못하겠지?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축적이 되겠지. 그러면 페닐 케톤이라는 물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 페닐케톤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단 요 뇌가 마탱이를 합니다. 뇌가. 그 다음에 페닐케톤 요증, 요 오줌의 색깔이 검은색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페닐케톤 요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은 본 적 없지 맞지?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자기 아빠가 의사였어, 알겠지? 우리 아빠가 이런 얘기 한다 했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걔는 페닐케톤 요증을 금방 이제 스토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 그 밑에 줄 시작.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 이상입니다. 분해 효소 이상.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에 노란색 색칠했는 거 봐라. 페닐알라닌이 축적되면 페닐케톤이라거든요. 그래서 페닐케톤에 의해서 뇌조직이 손상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뭐 뇌조직이 손상되면 너희들 간질이라고 들어봤나? 지적으로 장애도 일으킵니다. 알겠지? 그 밑에 쌤 읽어볼게.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의 결핍으로서 페닐알라닌이 몸속에 쌓이고 쌓인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 등으로 바뀌어서 뇌조직을 손상시킨다. 그 결과 지적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 게 페닐케톤 요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 밑에 Q1 보자. 유전질환의 공통점을 통하여 특정 유전자는 특정 뭐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노? 단백질. 특정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저 밑에 Q2 갑니다.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의 뭐 배열 순서가 달라지지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쌤이 아까 여기 적혈구, 이 나무형 적혈구에서 얘기했잖아. 원래 글루탐산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버리니까 누굴 갖고 와? 발린을 갖고 오버리지 맞지? 그래서 다른 아미노산이 갖고 오기 때문에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자. 자, 오른쪽 페이지 1번에 보니까 단백질 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핵 그림이 일단 있다. 그게 DNA지. 그래서 DNA 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3염기 조합이라는 단어 줄만 하나 좀 때려놓자. 3염기 조합 용어 알아둬라 알겠지? 근데 DNA는 이중 나선 구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겠다 맞지? 그 다음에 핵 속에서 전사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RNA는 단일 사슬 구조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 거기다가 코돈 줄 좀 때려놔라. 용어 잘 알아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 틀리지 마. 자, 그 다음에 코돈이 보니까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지 맞지? 그래서 그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Q1 봐라.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것은 전사. 세포의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소.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가자. 유전 암호 해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DNA 염기셀에는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DNA 염기 서열을 알면 그로부터 합성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도 유추할 수가 있다. 밑에 보니까 코돈표 나와 있지? 코돈표 보니까 우리가 아미노산은 20종류라 했잖아 맞지? 근데 우리 코돈은 몇 개 있다 그랬지? 64종류 있다 그랬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중복해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겠지 맞지? 그 참고적으로 유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 유신을 지정합니다. 알았지? 자, 일단 이런 문제를 출제하려고 그러면 학교 시험지에서 코돈표가 제출이 돼야 됩니다. 알았지? 코돈표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알겠지? 자, 그러면 그 밑에 DNA 염기서열 봐라. DNA 염기서열 보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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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C, T, C, G, G, G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 밑에 RNA 염기서열 적읍시다. 적어라.
다 적었지?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 배열 순서 적을 겁니다. 자, 뭐 적을까? UUU. 우리 세 개씩 끊어서 봐야 되지, 맞지? 그럼 UUU 뭐를 지정합니까? 페닐알라닌 적으세요. 페닐알라닌. 그 다음 짝대기 꺾고 CGA 아르지닌. 그 다음에 짝대기 꺾고 GCC 알라닌. 짝대기 꺾고 CUU 유신. 짝대기 꺾고 GGU 글리신. 짝대기 꺾고 UCU 세린. 짝대기 꺾고 UCU 또 나왔네. 세린입니다. 그 다음 짝대기 꺾고 CCC 프롤린. 그렇게 적으면 된다. 알았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큐도 적자. 빈칸에 들어갈 RNA 염기 서열과 아미노산 배열. 이건 했는데. 그 다음 3번 보자. 전사 과정에서 DNA의 아데닌은 뭐로? 유라신. 구아닌은 사이토신.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뒤에 중단원 정보까지 해서 166쪽에 10번까지 지금부터 풀어라. 알았지?